안녕하세요. 3장 회계의 순환 과정입니다. 1장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이익금에 영향을 미친다. 당기순이익은 이익이익금을 증가시키고 당기순손실은 이익이익금을 감소시킨다.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2장은 분계와 전기하는 걸 배웠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는 거래의 힘요소라고 했다. 이 거래의 힘요소를 이용해서 우리는 분계를 할 겁니다. 분계라고 하는 것은 차변의 계정과목과 금액, 대변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는 것을 우리는 분계라고 한다. 분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할 것인가? 대변에 기록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죠. 재무상태표의 본래 위치,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본래 위치에 있으면 증가를 기록하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감소를 기록한다. 즉 재무상태표의 차변에는 자산이 기록되고 포괄손익계산서의 차변에는 비용이 기록되니까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비용의 증가, 대변에는 부채, 자본의 증가, 그리고 수익의 증가, 반대편에는 감소를 기록한다. 이것의 결합관계를 이용해서 분계를 한다. 분계는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리고 전기한다. 이것이 우리가 2장입니다. 3장에서는 회계의 순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익을 계산하는 기간을 우리는 회계기간, 회계연도라고 했습니다. 1년을 회계연도라고 한다면 1월 1일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12월 31일이 기말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뭐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즉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1월 1일부터 거래가 발생하게 되죠.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분계장에 분계하고 그리고 총계장원장에 전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2장에서 배운 거죠. 이제 3장에서는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해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분계하고 전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우리가 최종 목표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산이라는 절차를 행하게 된다. 즉 3번부터 7번까지를 행하는 겁니다. 즉 제일 먼저 분계와 전기를 했으면 12월 31일에 시산표라는 걸 만듭니다. 시산표는 시험 삼아 계산해보는 표다. 그럼 뭐를 시험 삼아서 계산했느냐? 기중에 분계와 전기한 것들이 잘 돼 있는지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보는 표입니다. 분계와 전기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무제표는 적절한 금액이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기말 수정 분계를 한 겁니다. 기말에 즉 12월 31일에 수정해서 분계를 한다. 왜 수정해서 분계를 하겠습니까? 기중에 분계를 했는데 회사가 틀리게 분계를 한 겁니다. 틀리게 분계를 했다면 당연히 재무상태표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겠죠. 그래서 틀리게 분계한 것을 12월 31일 기말에 수정해서 분계를 해서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말에 수정 분계를 하는 건다. 이 수정 분계를 하고 나서 시산표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한다. 여기는 수정 전 시산표죠. 기말 수정 분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말 수정 분계를 반영하기 전에 시산표, 기말 수정 분계를 반영한 후에 시산표 이렇게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산표까지 작성했다면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어떤 장부입니까? 모든 계정,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총계장 원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총계장 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계정들을 다 마감을 하는 겁니다. 마감은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즉 수익과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마감을 하느냐? 마감 분계라는 걸 통해서 마감 분계를 해서 장부를 마감한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분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이월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부까지 마감했다면 수정 후 희산표를 이용해서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순서가 포괄손익계산서 먼저 작성한다. 왜? 포괄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 이익경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포괄손익계산서 먼저 작성을 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3부터 7까지 잘 모르겠죠? 하나씩 예제를 보면서 풀어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1번 분계합니다. 이 분계를 하게 되면 전기와 수정 전 시산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말 수정 분계를 하게 되면 수정 후 시산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 그리고 장부를 마감할 때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확정하게 되는데 그때 전표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해보면 압니다. 이렇게 전표 추가를 버튼을 누르면 손익계정이 자동으로 마감되고 손익계산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BS 계정과 재무상태표도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즉 1과 4와 6을 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1부터 7까지는 반드시 한번 손으로 써보면서 연습을 해서 어떻게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12월 31일에 이렇게 3부터 7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말에 한다. 그래서 기말 결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1부터 즉 거래가 발생했을 때부터 7까지 재무제표가 작성될 때까지를 우리는 회계의 순환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분계를 해서 장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분계를 해서 장부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순환한다고 해서 회계의 순환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제를 보면서 1부터 7까지 실제로 한번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통해서 분계에서 장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요구사항 1번 분계하시오, 2번 전기하시오. 1월 1일 현금 150만 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분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분계를 하는 겁니다. 1월 1일 현금 150이죠. 그리고 자본금이 150입니다. 3월 1일입니다.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금 중 8만 원은 현금 수령하고 나머지 12만 원은 외상으로 하다. 3월 1일 거래입니다. 옆에 쓰겠습니다. 매출을 한 거죠. 얼마? 20만 원입니다. 현금을 8만 원을 수령하고 외상 매출금을 12만 원이 있는 겁니다.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현금 10만 원을 연 10%로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1년 후에 받기로 했다. 7월 1일이죠. 대여한 겁니다. 현금이 10만 원이 나간 거죠. 대여금입니다. 10만 원. 그리고 9월 1일 종업원 급여 8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9월 1일입니다. 현금이 나간 거죠. 얼마? 8만 원. 그리고
급여입니다. 8만 원. 10월 1일 현금 10만 원을 연 12%로 차입하고 원금과 이자는 1년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차입했다고 그랬죠? 10월 1일입니다. 현금이 들어온 거죠. 얼마? 10만 원. 차입금입니다. 10만 원이죠.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분개를 하면 무조건 전기는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부터 다 전기하고 대변을 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현금 150이죠. 150입니다. 상대편 계정 과목은 자본금이고 1월 1일이죠. 밑에 대여금 10만 원이 있습니다. 대여금은 자산이죠. 예,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금이죠.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현금 10만 원이죠. 차변입니다. 10만 원. 그리고 차입금 10월 1일입니다. 3월 1일 분께 현금 8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현금 8만 원. 그리고 매출액이죠. 3월 1일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외상 매출금 12만 원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12만 원 있죠. 상대편 계정 과목은 매출액입니다. 3월 1일이죠. 그 다음에 급여 8만 원이 있습니다. 급여 비용이죠. 여기 8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입니다. 9월 1일이죠. 차변은 다 했습니다. 이제 대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50만 원. 자본금 여기 있죠? 150.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 1월 1일이죠. 또 현금 10만 원이 나갔습니다. 10만 원이 나갔죠? 상대편 대여금이죠.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여기 있죠?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 현금 그리고 10월 1일. 또 매출액 20만 원 있죠? 매출액 여기 있습니다. 20만 원.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이니까 제자라고 했습니다. 3월 1일. 또 현금 8만 원이 나갔습니다. 9월 1일이죠? 8만 원. 급여 9월 1일입니다. 총 분개 다 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11개죠.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지금까지 예제 1번 분개와 전기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2장에서 배운 겁니다. 세 번째 시산표입니다. 시산표는 시험 삼아서 계산해보는 표입니다. 즉 분개와 전기가 정확하게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표입니다. 분개와 전기가 잘 못됐다고 한다면 정확한 금액이 아니면 나중에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무조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서 분개와 전기가 정확하게 잘 기입됐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는 합계 금액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잔액 시산표는 잔액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는 합계와 잔액을 모두 나타내는 표입니다.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는 몰라도 된다. 특히 잔액 시산표는 그냥 책에서 많이 나오는 시산표입니다. 우리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무조건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현금 계정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현금 계정. 자산 계정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즉, 총 차변의 합계가 얼마죠? 차변 합계는 168만 원입니다. 대변의 합계는 얼마죠? 18만 원입니다. 잔액은 얼마죠? 150만 원입니다. 뭐를 알 수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이 증가한 것이 168만 원이고 현금이 감소한 것이 18만 원이다. 그래서 잔액이 150만 원이 있다. 이 얘기죠. 당연히 자산 계정이니까 잔액은 차변이 남는 겁니다. 이 합계와 잔액을 모두 표시하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차변 합계가 얼마죠? 168만 원입니다. 대변 합계는 18만 원이죠. 여기에 쓰는 겁니다. 합계와 잔액을 차변에 대변에. 현금 계정이 얼마죠? 합계가 168만 원이라고 했죠. 대변 잔액이 1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잔액은 얼마죠? 예, 1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번 외상 매출금 볼까요? 차변에 12만 원이죠. 외상 매출금 12만 원이 있습니다. 잔액은 당연히 12만 원 차변에 있겠죠. 대여금 자산입니다. 차변에 생기겠죠. 얼마? 10만 원입니다. 잔액은 10만 원이죠. 자산 계정 다 했습니다. 이제 부채 계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차입금이 있죠. 당연히 부채와 자본은 대변 잔액을 갖겠죠. 부채와 자본은 당연히 대변 잔액입니다. 10만 원이죠. 잔액도 10만 원입니다. 자본금 150이죠. 잔액도 150이다. 당연히 부채와 자본은 잔액이 대변에 남는 거고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남는 겁니다.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당연히 대변에 남아야 되겠죠. 저쪽에 대변에 남았죠. 얼마가? 20만 원이. 잔액이 20만 원이 남는 거죠. 비용은 차변 잔액이죠. 여기 있습니다. 차변. 8만 원 있죠. 예, 8만 원이 있습니다. 잔액도 8만 원입니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그리고 잔액들을 한번 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다 더하면 얼마죠? 198만 원인가요? 예, 198만 원 맞습니다. 198만 원입니다. 여기도. 잔액을 한번 보면 180만 원입니다. 여기 잔액도 150, 170, 180입니다. 이렇게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은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당연히 같아야 된다고. 잔액도 당연히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잔액이 같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주 1이라고 하겠습니다. 주 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같지 않다.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같지 않다. 당연히 오류입니다. 같지 않으면 무조건 오류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10만 원, 10만 원을 기록해야 되는데 10만 원, 20만 원을 기록하면 여기에 20만 원이 기록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20만 원이 기록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10만 원이 늘어나게 되면 208만 원이 되겠죠? 당연히 차대변 금액이 안 맞겠지. 즉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금액도 일치하지 않겠죠. 두 번째 경우입니다. 차변에 기록할 것을 대변에 기록하거나 대변에 기록할 것을 차변에 기록하면 이것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도 당연히 같지 않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차입금 10만 원이 있는데 이 10만 원을 대변에 기록해야 되는데 차변에 기록했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차변에 기록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차변에 기록했습니다. 여기 차입금 있죠? 여기에 10만 원이 기록되면 여기 10만 원이 늘어나겠죠? 차변과 대변은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즉 이것이 같아지지 않는다. 즉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변과 대변 금액 중에서 한쪽만 잘못 기록하면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저쪽에서 차입금 계정을 누락했다고 하겠습니다. 한쪽만을 누락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액이 안 맞겠죠.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는 차변과 대변 중에서 한쪽만을 기록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변과 대변 금액이 똑같아. 금액도 똑같아. 그러면 오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오류는 발생할 수 있다. 즉 같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없는 거냐? 그거 아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냐? 차변과 대변 금액을 동시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도 증가하게 되고 대변도 증가하게 되죠. 또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누락하는 겁니다. 동시에 누락하게 되면 차변도 줄고 대변도 줄기 때문에 그 금액은 같아진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 자체를 다 누락하게 되면 차변도 줄고 대변도 줄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없어지고 이쪽 금액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금액도 여기에 10만 원이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158만 원이 됐겠죠? 똑같았습니다. 여기 10만 원 줄고 여기서 10만 원 줄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아진다. 즉 같다고 하더라도 오류는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차변 금액을 대변 금액으로, 대변 금액을 차변 금액으로 동시에 누락해도 당연히 오류는 잡아낼 수 없는 겁니다. 거래를 동시에 누락하거나 동시에 두 번 적거나 차변과 대변 금액을 동시에 잘못 기입해도 금액은 같아지지만 오류는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까지 수정 전 시산표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네 번째는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기말에 수정 분계를 하는 거야. 즉 12월 31일에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수정 분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정 분계가 있다, 이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즉 12월 31일에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회사가 2분계와 7월 1일 분계와 10월 1일 분계를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수정해서 분계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수정 분계를 해야 되냐? 예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예제 1, 2 자료를 이용하시오. 즉 예제 1이 분계하고 전개한 겁니다. 예제 2가 합계 잔액 시산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세 번째,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기말 수정 분계는 이런 분계가 있다라고만 미리 알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 5, 그리고 미수 수익 5천, 이런 분계가 있다.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다. 그리고 이자 비용 3,000원, 그리고 미지급 비용 3,000원, 이런 분계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 분계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분계를 했다면 당연히 전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이 새로 생겼죠.
여기 자산 계정입니다. 미수수익이죠.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당연히 차변에 생기겠죠. 차변에 5,000원, 그리고 상대 계정 이자 수익 12월 31일 이렇게 전기를 한 겁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도 새로 생겼죠. 여기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대변 잔액이죠. 5,000원입니다. 상대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죠. 12월 31일. 즉, 이 계정 과목도 새로 생긴 거죠. 또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도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이자 비용 있죠? 이자 비용. 차변 잔액이죠. 3,000원. 상대 계정 과목 미지급 비용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이 계정 과목도 새로 생긴 거죠. 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도 있습니다. 여기 부채 계정이 있습니다. 미지급 비용. 부채 계정이니까 당연히 대변에 생기겠죠. 3,000원. 그리고 상대 이자 비용 12월 31일. 이것도 새로 생긴 거죠. 이렇게 4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합계잔액 시산표에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단계에서 이게 기말 수정분기가 4단계입니다. 5단계는 수정 전 시산표가 아니라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드는 겁니다. 5단계.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을 합계 잔액 시산표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미수수익 있죠? 여기 미수수익이 있습니다. 얼마죠? 예, 5,000원입니다. 여기 잔액이 5,000원이겠죠? 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 미지급 비용이 있습니다. 얼마죠? 예, 3,000원입니다. 잔액은 3,000원. 부채니까 잔액이 대변에 남겠죠. 또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있죠. 이자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잔액이 어디에 남겠습니까? 대변에 남겠죠. 여기 이자 수익 5,000원이 있는 거죠. 예, 5,000원이 있습니다. 잔액이 5,000원이 남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자 비용이 있죠.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3,000원이죠. 이게 3,000원입니다. 잔액이 3,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합계 잔액이 얼마겠습니까? 5,000원과 3,000원이 증가한 거죠. 5,000원과 3,000원이 증가합니다. 여기 3,000원과 5,000원이 증가했죠. 3,000원과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즉 8,000원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198, 8,000원이 되겠죠. 여기 198,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8,000원이죠. 180, 8,000원이 되는 거고 여기 180,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즉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당연히 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 후 시산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즉 수정 후 시산표는 기말 수정 분기까지도 반영한 겁니다. 이제 6단계입니다. 장부를 마감하는 단계입니다. 6번째로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장부의 마감은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인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겁니다. 이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정을 먼저 마감을 한다. X1년도, X2년도가 있습니다. X2년도가 올해라고 하겠습니다. X1년도에 회사가 매출액이 10, 20 해서 1년 동안 매출액이 1,000이 발생했습니다.
X2년도에 매출액이 30, 20 쭉 해서 1년 동안 매출액이 2천억이 발생했습니다. 포괄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매출액은 얼마죠? 당연히 1,000원이죠. 1,000입니다. X2년도 매출액은 여기 얼마입니까? 3,000입니까? 1년도 매출액과 2년도 매출액을 누적한 금액입니까? 당연히 이 금액 아니죠. 당연히 2,000입니다. 왜 2,000입니까? 너 지금까지 얼마 벌었니? 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2,000 벌은 거죠. 처음서부터 누적된 금액이 아니죠. 즉 누적된 금액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돈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금액도 뭡니까? 당해 연도 금액이죠. 즉 포괄손익계산서 개정은 절대 누적의 의미가 아니고 당해 연도 금액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급여가 있다고 했을 때 급여가 500이 발생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가 500이 발생한 거지 누적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죠. 즉 이 얘기는 포괄손익계산서 이 매출액과 X1년도 매출액은 같은 계정입니까? 같은 계정이 아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지 이 매출액은 X1년도 매출액이고 이 매출액은 X2년도 매출액이다. 즉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매출액이 2,000이란 얘기는 0부터 출발해서 2,000이란 얘기죠. X1년도 장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출액이라는 수익 계정이 있습니다. 0부터 시작했죠. 해서 1,000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익 계정이 대변에 얼마가 계산되겠습니까? 1,000이 계산되겠죠. 이 1,000이라고 하는 금액이 매출액으로 그대로 와서 X1년도 매출액이 1,000이 된 거죠. 여기서 매출액이 2,000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출발해서 2,000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장부는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장부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손익 계정은 12월 31일이 됐을 때 0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 당해연도만을 의미하는 거니까. 0부터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 계정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0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마감 분계라는 걸 통해서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감 분계를 할 때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한 번만 사용하는 계정을 사용해서 0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증의 회사가 매출을 여러 가지가 했습니다. X2년도에 매출액 10을 했고 현금이라든지 외상매출금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이자도 받았습니다. 이거 수익 계정이죠. 이 수익 계정을 12월 31일에 마감 분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합손익 계정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0으로 만들어야지 0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다음 연도를 위해서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변에 발생한 걸 차변에 기록하게 되면 0이 되겠죠. 즉 매출액을 10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자 수익 5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상계가 되면서 0이 되겠죠. 상대편 계정 과목으로 집합손익을 쓰는 겁니다. 이게 총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1년 동안 수익이 100인 겁니다. 이렇게 집합손익 계정으로 수익 계정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비용 계정이 있겠죠, 기증에. 즉 비용은 차변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요 금액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써야 되겠죠. 급여 10 수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자 비용까지 해서 5 요 금액도 당연히 반대에 썼으니까 상계되면서 0이 되겠죠. 이 금액을 한번 7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 계정 과목으로 집합손익을 쓰는 겁니다. 집합손익 계정도 임시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만 잠깐 쓰고 없어지는 계정입니다. 여기 수익도 없어지고 비용도 다 없어졌습니다. 집합손익 계정도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계정입니다. 여기 100이 있죠? 여기 70이 있습니다. 대변에 30이 잔액이 남죠? 집합손익도 없어져야 됩니다. 집합손익도 30이 줄면 모두 다 없어지는 거죠. 100에서 70, 70에서 70, 30에서 집합손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변에 뭡니까? 이익여금입니다. 이익여금, 재무 상태표 계정이죠. 이 30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수익 총액이 100이고 비용 총액이 70이니까 이 집합손익 30은 그렇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당기순이익이 이익여금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계정이 70이 생긴 게 아니라 170이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170. 대변도 이것도 17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없어지면 이게 170이 되겠습니다. 집합손익은 170이 되겠죠? 집합손익이 수익이 100이 있고 집합손익이 170이 있습니다.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0으로 만듭니까? 여기에 집합손익을 70으로 만들게 되면, 즉 대변의 집합손익이 발생하게 되면 집합손익 100, 집합손익 70, 170 해서 0이 되죠. 상대 계정 과목은 뭡니까? 이익여금입니다. 이익여금입니다. 70.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단기 순손실입니다. 이익여금은 자본입니다. 자본의 항목은 대변이죠. 이렇게 대변이 이익여금이 증가하게 되면 이익여금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여기는 이익여금이 차변에 발생했으니까 이익여금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익여금이 회사가 충분히 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회사가 맨 처음에 설립되면 이익여금이 당연히 제로죠. 이익여금이 제로입니다. 올해 수익이 100이 발생했고 비용이 70이 발생해서 단기순이익이 3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수익 계정을 마감하면 수익이 대변에 발생했으니까 없어지면서 집합손익이 들어오겠죠. 100이 들어오는 겁니다. 비용 계정은 차변에 발생했으니까 상계되면서 집합손익이 차변에 생기겠죠. 똑같은 겁니다. 집합손익도 없어져야 되니까 이것은 이익여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다음 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수익이 7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150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80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똑같죠? 수익 계정은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없어지는 거죠. 비용 계정 여기 있습니다. 비용 계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집합손익도 없어져야 되니까 집합손익이 대변에 80이 발생합니다. 차변에 뭡니까? 이익여금 80입니까? 회사가 이익여금이 여기에 얼마 있습니까? 첫 해에 30밖에 없는 거죠. 0부터 해서 이익여금이 30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80이 이익여금이 감소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익여금이 30이 발생하고 그리고 결손금이
50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즉 회사가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익을 쌓아놓는 거죠. 이익을 쌓아놓다가 계속 손해를 보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언젠가는 0이 되고 그때부터 결손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마감 분기를 하는 거다. 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회사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했고 바로 그냥 이익잉여금 70을 감소시킨 것이고,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그 차액이 결손금이 되는 겁니다. 이 결손금은 차변에 있죠. 나중에 자본에서 배울 겁니다. 이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까지가 수익과 비용 계정인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결론,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은 집합손익 계정을 통해서 마감 분기를 통해서 마감을 한다. 수익 계정은 집합손익 계정이 대변에 온다. 비용 계정은 차변에 온다. 이것도 없어져야 되니까 집합손익 차변에 오면서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가장 중요한 분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분계야. 물론 이 분계와 이 분계도 무조건 아셔야 돼. 수익이 모두 다 합쳐지는 거고 비용이 모두 다 합쳐지는 겁니다. 그 차액은 당기순이익이 뭐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어떻게 마감하는 것인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한번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현금 계정이죠. 현금은 자산 계정입니다. 이 자산 계정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예입니다. X1년도, X2년도가 있습니다. X1년도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해서 1년 동안 보니까 현금이 순 증가액이 10이 증가했습니다. X2년도에 보니까 순 증가액이 20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X1년도에 재무상태표를 계산해 보면 현금이 얼마가 기록되겠습니까? X1년도 12월 31일 너 지금 얼마 있니? 하면 현금이 0에서 증가 감소해서 현금이 당연히 10이 계산되겠죠? 현금이 10이 계산됩니다. X2년도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2년도 재무상태표 BS에 현금은 얼마가 기록되겠습니까? 20입니까? 당해년도? 그거 아니죠. 30이죠. 너 지금 현금 얼마 있니? 얘기하면 0서부터 시작해서 증가 감소해서 12월 31일에 현금이 10이 있었고 10부터 또 증가 감소해서 12월 31일 얼마 있니? 하면 30이 있는 거죠. 20이 증가해서. 즉 BS 계정은 뭐를 의미한다? BS 계정은 당해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IS 계정은 뭐죠? 당해년도죠. IS는 당해년도를 얘기하는 거고 BS 계정은 계속 가계부를 써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누적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0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 이어서 나가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0부터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0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 계속 이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마감 분기 할 필요 있습니까? 마감 분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써나갈 것이냐? 그냥 직접 이월하는 겁니다. 10이 있죠? 어떻게 이월시키면 되겠습니까? 차변에 잔액이 10이 있으니까 다음 연도로 2월 시키려고 한다면 여기에 차기 2월 10 하면 10이 되겠죠?
이 금액을 그대로 다음 연도로 오는 겁니다. 전기 2월, 10 이렇게 그냥 바로 2월 하면 되는 겁니다. 자산 계정이 바로 이렇게 다음 연도에 2월 되는 겁니다. 즉 마감 분기는 필요가 없다. 그냥 장부에 바로 넘겨버리면 된다.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 개정입니다. 이렇게 장부를 마감했으면 실제로 한번 예를 풀어보면서 장부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가 예제 7번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예제 7번입니다. 장부를 마감하는 거죠. 장부를 마감하는 것은 손익계정부터 먼저 마감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마감 분계를 통해서. 여기서 12월 31일에 6단계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뭐부터? 수익계정, 비용계정, 그리고 집합손익계정을 통해서 마감하는 거라 했죠. 좀 위에다 쓰겠습니다. 6입니다.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수익 계정을 먼저 마감한다고 그랬죠.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수익. 또 수익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다 대변에 있는 거죠. 없애려면 차변으로 없앤다고 했습니다. 즉 매출액 20, 이자 수익 5,000원, 상대 계정은 뭡니까? 예, 집합손익이라고 했죠. 20만 5천원이 되는 겁니다. 수익 계정을 다 모은 거죠.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수익이 모두 다 0이 됐습니다. 이제 비용 계정을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비용이 여기 이자 비용 있죠? 또 여기 급여가 있습니다. 다 차변에 발생했죠. 대변으로 가서 없애야 됩니다. 즉 급여 8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 3,000원, 이 금액을 다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없어지겠죠? 뭐로 오는 겁니까? 예, 집합손익으로 옵니다. 8만 3천원이 되겠죠? 세 번째, 집합손익계정도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없애려면 얼마입니까? 20만 5천원에 8만 3천원을 빼면 12만 2천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합손익에서 모두 상계가 돼서 0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이거를 상대편 개념 과목은 뭐야? 이익여금입니다. 12만 2천원. 이 금액은 수익을 모두 다 합친 금액이고, 이 금액은 비용을 모두 다 합친 금액이라 했습니다. 이 집합손익은 뭐다? 당기순이익이다. 수익계정, 비용계정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여금 계정으로 대체가 된다. 이렇게 마감 분계를 했으니까, 분계를 했으니까 전기를 당연히 하는 겁니다. 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 계정만 나타났죠? 수익 계정, 그리고 비용 계정입니다. 여기가 수익 계정이고, 여기가 비용 계정이죠. 여기 수익 계정입니다. 매출액이 차변에 발생했죠? 차변에 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뭡니까? 집합손익이죠. 12월 31일입니다.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차변에 있죠? 이자 수익
차변에 있는 겁니다. 차변에 얼마? 5,000원이 있는 거죠. 상대편 계정 과목 집합 손익입니다. 12월 31일. 이제 비용 계정을 마감합니다. 급여 8만 원이 대변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8만 원 대변에 있습니다. 8만 원. 뭐죠? 집합 손익입니다. 12월 31일. 그리고 이자 비용 3,000원 있죠? 어디에? 대변에 있습니다. 여기 이자 비용 대변에 3,000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집합 손익 12월 31일. 이렇게 되게 되면 차변과 대변, 차변과 대변, 차변과 대변, 차변과 대변이 다 0이 되는 겁니다. 20, 5, 8만 원, 8만 원, 그리고 3,0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모든 장부를 다 마감해 봤습니다. 즉, 수익과 비용 계정들은 다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BS 계정을 한번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억이 뭐죠? IS 계정을 마감한 거죠. BS 계정은 마감 문기에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BS 계정 자체는 누적의 의미라고 했죠. 계속 써나가면서 12월 31일 날 다음 연도로 넘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분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즉, 분계 같은 거 없습니다. 어떻게 넘길 것이냐. 여기 차변 잔액이 168만 원이라고 했죠. 이게 168입니다. 이게 18만 원이죠. 잔액이 150만 원 여기에 발생했죠. 여기에 잔액을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차기 2월 150 이렇게 하면 168만 원이 되겠죠. 여기도 168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겁니다. 어떻게? 전기 2월 150만 원 이렇게 넘기게 되면 다음 연도에 150만 원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이렇게 넘기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차기 2월 12만 원 해서 12만 원이 되는 거고 12만 원이 되는 거고 전기 2월 12만 원에서 이 금액이 그대로 넘어오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차기 2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전기 2월, 전기에서 2월 됐다 10만 원. 이 금액이 그대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도 차기 2월 5천 원, 5천 원이 되고 5천 원이 되고 여기 전기 2월 5천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금액도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연도로 다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자선 계정에 생기겠죠. 당연히 차변에 생기겠지. 차변에 생기는 겁니다. 부채 계정과 자본금 계정도 한번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에 있죠? 차기 2월이라고 씁니다. 차기 2월 얼마? 10만 원 하면 1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기 2월 10만 원 이 금액이 이렇게 2월 되는 거죠. 부채니까 당연히 대변으로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차기 2월 3,000원 하면 3,000원이 되는 거고 여기도 3,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다음 대변으로 2월 되는 거죠. 전기 2월 3,000원 이렇게 2월 되는 겁니다. 자본금도 똑같습니다. 차기 2월 150, 150, 여기 150 이 금액이 그대로 2월 되는 거죠.
전기에서 2월 됐습니다. 전기에서 2월 됐고요. 150입니다. 즉 어디에 생깁니까? 다 부채와 자본금 계정은 대변자액으로 2월 되는 거죠. 이렇게 수익 계정과 자산부채 자본 계정 모두 다 마감해 봤습니다. 이렇게 장부까지 마감했으면 다음 단계는 실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장부까지 다 마감했죠. 7번째, 이 수정후 시산표, 즉 이 수정후 시산표를 이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7. 재무제표 작성. 이 합계 잔액 시산표, 즉 수정 후 합계 잔액 시산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기영까지, 여기까지가 뭡니까? BS 계정이죠. 그리고 밑에 여기가 뭡니까? 손익 계정입니다. IS 계정이죠. IS 계정부터 먼저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IS. 그럼 수익이 얼마죠? IS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이 20만 5천 원이죠. 비용이 얼마입니까? 총 각각 쓰겠습니다. 수익이 여기 매출액이 20만 원이죠. 이자 수익이 5천 원입니다. 그리고 비용 계정 급여가 8만 원이죠. 그리고 이자 비용이 3천 원입니다. 수익이 20만 5천 원이 발생했고 비용이 8만 3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차대변이 안 맞죠? 이 차대변이 안 맞는 금액이 뭡니까?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얼마죠? 12만 2천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변과 대변은 20만 5천 원이 되겠죠? 20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이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작성하는 겁니다. 현금이 잔액이 얼마죠? 150입니다. 외상매출금이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여금이 10만 원, 그리고 미수수익이 5천 원, 차입금이 10만 원,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 3천 원, 자본금이 150입니다. 한번 대차 차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냐 하면 150에다가 160, 170, 177만 원인가요? 20만 원. 맞습니다. 177만 원이죠. 근데 차변이 177만 원입니까? 150, 160, 60만 3천 원이죠. 차대변이 안 맞습니다. 이 금액 뭡니까? 예, 이 금액은 이익잉여금입니다. 즉 여기에 발생한 12만 2천 원이 이익잉여금이 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177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금액이 좀 틀렸습니다. 1725000이 됐네요. 이게 1725입니다.
1725000입니다. 150, 160, 170, 25,000원 맞죠? 1725000입니다. 여기는 얼마입니까? 122,000원을 더하게 되면 여기도 172500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이거 한번 손으로 일일이 한번 써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모두 다 있는 거랍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이거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먼저 분계를 한다. 두 번째, 전기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옳은지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해 본다. 그리고 네 번째, 기말 수정 분계를 한다. 기말 수정 분계를 했으면 당연히 전기도 하는 거다. 전기까지 했다면 이것을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서 반영을 한다. 수정 후 시산표까지 만들었다면 장부를 마감해야 되겠다. 수익과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한다. 집합 손익 계정으로 마감한다.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 경험에 대체한다. 그리고 이익 경험에 대체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만든다. 여기서 한 가지 안 한 게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집합손익 계정이 있죠? 여기 집합손익 계정이 있습니다. 집합손익 계정을 그리고 이익이익 계정 이 두 계정이 있는데 이 두 계정을 전기를 안 했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 집합손익 계정이 있습니다. 집합손익 계정 차변에 122,000원이죠? 그러면 이익이익이 12월 31일에 이렇게 되겠죠? 또 이익이익 계정이 있습니다. 이익이익 계정이 있죠? 대변에 122,000원이죠? 상대 계정은 집합손익입니다. 12월 31일이죠? 이거 BS 계정이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넘깁니까? 차기 2월 122,000원 그러면 122,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금액이 전기 2월 이렇게 되겠죠? 122,000원. 여기 집합손익 계정도 마감을 해야 되겠죠? 집합손익 계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집합손익 계정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집합손익 계정 차변에 205,000원이 오겠죠? 집합손익 계정이 83,000원이 오겠죠? 83,000원. 이익이익이 122,000원 해서 집합손익 계정도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 재무상태표까지 모두 다 마감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집합손익 계정과 여기 있는 이익이익 계정도 당연히 마감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모든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책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결산이라고 하면 회계연도 말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드는 여러 과정을 우리는 결산이라고 한다. 회계의 순환 과정이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할 때부터 최종적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얘기한다. 기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속 분계와 전기를 하는 겁니다. 12월 31일이 됐을 때 시산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시산표는 분계가 적절하게 그리고 전기가 적절하게 돼 있는지, 즉
기중에 발생한 거래들이 정확하게 분계와 전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분계와 전기가 적정하게 돼 있지 않다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오류가 발생하겠죠. 즉 정확한 금액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 계산해 보는 게 시산표입니다. 그런 다음에 4단계로 기말 수정 분계와 전기를 하는 겁니다. 기중의 회사가 이 분계를 정확하게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분계를 했다면 당연히 전기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기말 수정 분계와 전기까지 했다면 이것을 수정 후 시산표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장부를 마감한다. 수익과 비용 계정은 0으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 분계를 하여 잔액을 0으로 만들어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시킨다.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0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왜? 계속해서 사용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감 분계가 전혀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이월시킴으로써 장부를 마감시킵니다. 이렇게 장부까지 마감했다면 6단계에서 장부를 마감했다면 이 수정 후 시산표를 이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수정 후 시산표의 잔액을 이용해서 IS와 BS를 작성하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1과 4와 6만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장부까지 작성하는 방법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한번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 분계와 전기를 하시오. 이것은 2장에서 배웠습니다. 분계했습니다. 그리고 분계한 것들을 다 전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뭐죠? 자산 계정이죠. 자산은 차변이 증가하고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즉 잔액은 어디에 남아? 잔액은 당연히 차변에 남는 겁니다. 부채와 자본과 수익 계정은 당연히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잔액은 대변에 남아야 되겠죠. 비용 계정은 당연히 차변에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차변의 증가를 기록하고 감소를 반대편에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잔액은 차변에 남을 겁니다. 이렇게 분계와 전개를 한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시산표, 기중에 발생한 거래들이 정확하게 분계와 전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요. 총계정원장에 있는 모든 계정,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들의 합계 금액이라든지 잔액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은 표를 우리는 시산표라고 한다. 시산표의 종류는 합계, 잔액, 시산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무조건 합계, 잔액, 시산표만을 사용한다. 그러면 시산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현금 계정을 예로 들면 자산은 증가하고 감소했으니까 차변의 금액의 합계액이 나오고 대변의 합계액이 나올 겁니다. 잔액은 당연히 차변에 남겠죠. 이 계정을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그리고 이 잔액이 있겠죠. 이 잔액을 차변의 합계 금액은 차변의 합계란에 대변 합계란은 대변 합계란에 잔액은 잔액란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즉 168만 원, 18만 원 그래서 잔액이 차변에 남는 거죠. 합계 잔액 시산표는 자산과 비용 계정의 잔액은 어디에 남습니까? 차변에 남는 거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의 계정의 잔액은 어디에 남습니까? 대변에 남는 겁니다. 즉 잔액이 차변과 대변에 이렇게 남는 거죠. 한번 예제 2를 보면서 수정 전 시산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긴 자산 계정이고 부채, 자본 계정입니다. 잔액이 당연히 차변에 남는 거죠. 즉 1년 동안 총 현금이 168만 원이 증가했고 18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현금 계정의 잔액은 150만 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차입금을 본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입금, 부채가 증가한 게 이만큼이고 10만 원이 증가했는데 감소한 게 없어서 12월 31일 현재 차입금의 잔액이 이만큼이 있다. 이 얘기죠.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 그리고 차변의 잔액과 대변의 잔액은 일치해야 됩니다. 수정전 시산표의 한계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77페이지입니다. 차변 금액과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무조건 오류라고 했죠. 이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즉 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 즉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죠. 어떤 경우가 일치하지 않겠느냐? 계정 기입이 원칙의 오류입니다. 즉 차변에 기록할 것을 대변에 기록하거나 대변에 기록할 것을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즉 차변과 대변 중에서 한쪽만을 잘못 기록한다. 어디? 한쪽만 잘못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일부 계정, 즉 한쪽만 전기를 누락하거나 한쪽만 두 번 전기를 하거나 전기 금액을 쓸 때 1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쓰거나 당연히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겠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그리고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오류는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즉 차변과 대변이 금액은 같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즉 특정 거래 자체를, 즉 차변과 대변을 모두 누락하거나 전기를 모두 누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분기하고 두 번 전기하면, 즉 차변과 대변 금액을 모두 증가시키거나 모두 감소시키게 되면 차변과 대변 금액은 일치하지만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예. 이렇게 시산표까지 작성해 봤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기말 수정 분계는 좀 이따 배운다고 얘기했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예제 6번입니다. 기말 수정 전 시산표에 기말 수정 분계를 반영해서 우리는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기말 수정 분계는 다음 시간에 배운다고 했으니까 이런 기말 수정 분계가 있다라고만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말 수정 분계가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이렇게 분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계를 했으니까 당연히 전기를 재야겠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도 전기를 하는 거죠.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이 새로 생긴 거죠. 미수수익은 자산입니다. 당연히 차변의 잔액이 남겠죠. 미지급비용은 부채니까 대변의 잔액이 남을 겁니다.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도 새로 생긴 거죠.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당연히 대변의 잔액이 남을 거고, 그리고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네 개를 분계하는 겁니다. 분계를 했으면 당연히 전기를 해야겠죠. 전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까지 했으면 당연히 수정 후 시산표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반영을 한 겁니다. 이자 수익을 반영을 하고 미지급 비용도 반영을 하고 이자 수익도 반영을 하고 이자 비용도 반영을 하고, 즉 수정 전 시산표에 이 네 가지를 반영을 해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수정 후 시산표까지 만들었다고 한다면
장부를 마감한다고 했죠. 장부의 마감은 IS 계정, 즉 수익과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한다.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은 언제? 당해년도만 사용하는 계정이죠. 즉 X1년도 매출액과 X2년도 매출액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잔액이 0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 벌었니 하면 1월 1일 날 잔액이 0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12월 31일이 됐을 때, 즉 전년도 12월 31일이 됐을 때 잔액이 0이 아닙니다. 수익 비용 계정이. 그래서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감 분계를 한다. 기초의 잔액이 0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보고기간 말에 마감 분계를 해서 잔액을 0으로 만든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는 겁니다. 마감 분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계정은 집합손익계정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수익계정을 모두 다 0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수익이 대변했으니 모두 없애면 0이 되겠죠. 그리고 집합손익계정입니다. 이걸 100으로 하겠습니다. 비용계정도 마감을 하는 거죠. 비용계정은 차변에 발생했으니 없앱니다. 그리고 집합손익계정이죠. 이걸 한번 70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손익이 100이 발생했고 집합손익이 70이 발생했으니까 집합손익계정도 임시계정이니까 집합손익계정도 없애야 되겠죠. 이 없앤 금액을 이익위험 계정에 대체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분계입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얻어진 경우 집합손익계정의 순 발생액은 대변의 잔액이 발생한다. 즉 100과 70이 있으니까 대변의 잔액이 30이 발생하는 거죠. 집합손익 또한 임시계정이므로 잔액을 0으로 만들어 마감한다. 0으로 만드는 거죠. 마감하기 위해서 집합손익이 순발생액 대변잔액이 30이 발생했죠. 이 대변잔액을 차변에 기록하고 그러면 0이 되겠죠. 그 금액을 이익위험금에 대체한다. 즉 자본에 기록한다. 집합손익 계정의 잔액이 0이 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 계정인 이익위험 계정에 대체된다고 그랬죠. 이 이익위험 계정은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은 대변이죠. 대변에 기록됐으니까 당연히 이익위험이 증가하면서 자본 또한 증가하겠죠. 이익위험이 증가하여 당기수익만큼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100이고 비용이 170이라고 했습니다. 집합손익이 그렇다고 한다면 집합손익 계정도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70을. 이익위험이 충분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금액이 이익위험이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익위험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익위험부터 상기하고 결손금이 된다고 그랬죠.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입니다. 0으로 만든 절차, 집합손익으로 그리고 집합손익을 이익위험에 대체한다. 집합손익 계정입니다. 집합손익 계정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애야 되는 계정이죠. 대변에 수익의 모든 계정이 모이고 차변에 비용의 모든 계정이 모여서 당기순이익이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이익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과 부채와 자본 계정은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계정이다. 즉 실질 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가계부는 계속해서 이어서 써나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0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음 연도로 계속 써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월시키면 된다고 그랬죠. 장부를 마감하지 않고 각 계정들의 기말 잔액을 다음 연도의 기초 잔액으로 이월시켜서 장부를 마감한다. 자산 계정은 대변이 부족하게 생기기 때문에 차기 이월 쓰고 그 다음에 다음 칸에다가 전기이월 쓴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산은 부족액이 차기 2월, 즉 대변에 나오겠죠. 이 금액을 다시 전기 2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과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은 부족액이 어디에 생기겠습니까? 여기에 증가를 기록하고 여기에 감소를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차변에 부족액이 생기겠죠. 부족액을 차기 2월이라고 쓰고 다음 연도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다음 연도가 된다고 한다면 부채 계정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대변부터. 자산 계정은 다음 연도가 된다고 한다면 기초가 차변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이렇게 차변이 시작하잖아.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죠.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마감 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계정을 모두 다 없애고 집합손익으로 하고 비용 계정도 모두 없애고 집합손익으로 하고 집합손익과 집합손익도 모두 없애고 이 경험에 대체한다. 이게 마감 분계다. IS 계정은 이렇게 마감 분계를 하는 거고 BS 계정은 직접 이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분계를 했으니까 당연히 전기도 해야 되겠죠. 매출액, 이자 수익, 급여, 이자 비용, 집합손익 계정 당연히 분계하는 겁니다. 전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경 계정도 당연히 전기해야 되겠죠. 그럼 매출액 계정 전개하면 집합손익 20만 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매출액이 차변에 있잖아. 상대 계정 과목은 집합손익이잖아. 이렇게 해서 차변에 집합손익이 나왔죠. 수익 계정입니다. 여기 집합손익이 나오면서 장부가 마감되는 거죠. 비용 계정입니다. 대변에 집합손익이 나오면서 장부가 마감됐습니다. 또 집합손익 계정도 있다고 그랬죠. 집합손익 계정도 임시 계정이니까 수익 계정이 모두 모이고 비용 계정이 모두 모인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이 이경험에 대체된다. 이 분계를 한번 추정해 보면 이 선은 이 장에서 못 넘어가는 거랬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 차변, 집합손익, 대변, 이익이여금 이런 분기가 된다고 그랬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차변, 집합손익, 대변, 이익이여금 너무나도 중요한 분계입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부족액은 어디에 생기겠습니까? 대변에 생기겠지. 대변에. 이 금액을 다음 연도로 2월 시키는 거죠. 2월 시키는 겁니다. 여기 부채와 자본금이 있죠. 이것은 차변이죠. 부족액은 당연히 차변에 생기는 겁니다. 금액을 당연히 이렇게 2월 시키는 거죠. 부족액을 당연히 2월 시키는 겁니다. 이익이용 계정도 당연히 자본이니까 이렇게 2월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연도에 시작할 때는 대변 잔액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부까지 마감했다고 한다면 7번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수정후 시산표의 잔액들을 이 기초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재무제표, 즉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경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부터? 포괄손익계산서 먼저 작성한다. 수정후 시산표의 수익과 비용 계정으로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보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 금액은 뭐다? 당기순이익이다. 수정후 시산표의 자산, 부채, 자본 금액을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차변 합계와 대변 금액도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 금액은 뭐다? 기말 이익잉여금이다. 여기서 기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이익잉여금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기중의 현금 배당을 차감한 금액이 우리는 기말 이익잉여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수정후 시산표가 있죠. 수익과 비용 계정들을 모두 모아서 IS를 작성하죠.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차대변이 안 맞는다고 그랬죠. 이 금액은 뭐라고? 당기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여기도 차대변이 안 맞다고 했습니다. 안 맞는 금액은 뭐다? 기말이익이익입니다. 이 기말이익이익은 기초에 있는 이익이익에 현금 배당액을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이 가산된 금액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즉, 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BS에 오는 겁니다. 당기순이익만큼 이익이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1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IS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이익을 증가시킨다. 즉, 돈을 벌었으면 이익을 쌓아놓는 부분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 밑에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으로 IS를 작성한다. 불일치 금액은 당기순이익이고 기초이익이익에 IS의 당기순이익을 가산하고 현금 배당을 차감하면 기말이익이익이 계산된다. 이 기말이익이익은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불일치하는 금액이 기말이익이 되는 것이다. 수정 후 시산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예제 8번입니다. 수정 후 시산표를 가지고 수익과 비용 계정들을 다 모으는 거죠. 수익과 비용이 있으면 그 금액이 당기순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예, 여기까지 지금까지 분계부터 장부를 마감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꼭 손으로 한 번씩 풀어보면서 장부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한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말 수정분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